네, 오늘의 코인 비선실세 하이스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데요. 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가끔 장기침을 하더라도 그 점 좀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청자분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전문가님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루빨리 또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래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한번 열심히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위메이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하긴 했지만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상장 폐지가 완전 확정이 됐습니다. 땅땅땅 확정이 됐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긴 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 매도 근데 사실 예상하고 맞아도 아프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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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메이드 측이 이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네. 다만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좀 밝히고자 본안 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다시 증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 위믹스가 어제 엄청난 폭락을 이제 나왔다 보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이 손실을 복구하기가 네. 힘들 건 어떻게 보면 뭐 불보듯 당연한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재판부 입장이 어제 좀 명확했어요. 지갑에서 잔금이 해제된 코인은 네. 모두 유통량이다. 아. 따라서 이제 명백한 유통량 위반을 했기 때문에 기각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지갑을 떠난 부분은 유통량이 저는 맞다고 봤었거든요. 음. 그게 뭐 잔금이 되어 있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유통이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밝혔었는데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 전반적인 이제 국내 암호화폐 시장 뭐 이제 김치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여파도 앞으로 나올 거고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P2E 게임 위메이드 이제 관련 계열사나 다른 게임사 같은 경우도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충격은. 아, 정말 참 사실은 예상했던 일이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위믹스 코인의 여파가 위메이드 전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 주식들마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믿어왔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재판부의 판결에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은 그 법조계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에 뭐 반기를 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역대 이런 뭐 패소했을 때도 대부분 기업들은 법원의 판단을 다 존중한다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위믹스를 만약에 팔았다는 부분과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책이 이제 가장 시급해 보이고요. 위메이드 측에서는 앞으로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할 거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들을 통해서 위믹스를 좀 옮겨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위믹스가 이제 과거의 영광을 좀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걸 앞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믹스 팀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계속적인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이제 투자자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팀은 좀 이러한 논란들을 해제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앞으로 그러면 위믹스 팀이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선은 생태계 확장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이 위믹스라는 이제 코인이 미르포라는 이제 맞아요. 온라인 네. 게임을 통해서 활성화됐고 네. 거기 커뮤니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작년 최고가가 28,000원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최고가 대비해서 뭐 97%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신뢰가 거의 뭐 바닥까지 지금 무너졌고 투자자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통량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물론 가이드가 없었지만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과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몰랐을까? 근데 그 도의적 책임은 저는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 P2E 시장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위축은 진짜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제 뉴스에서 그 위믹스에서 투자한 분들,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모았던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 오늘 이제 500원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네, 이제 네. 90, 한 7%, 8% 이상. 쉽게 이제 주식에서 따지면 정리매매 휴지 조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 협의체에서는 이제 기준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 지원 종료가 된 건 불합리하다. 추가적으로 이제 위메이드와 같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저는 굉장히 길고 험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이게 뒤집히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 뒤집을 만한 요소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명백한 유통량 위반이라고 못을 박은 만큼 뒤집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우리 피해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서치를 해봤는데 아직 뚜렷하게 또 결정된 사안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일단은 위믹스 측에서 밝힌 바는 이렇습니다. 자, 12월 8일 세시를 기해서 4개의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는 만큼 이 투자자들이 보유한 위믹스가 무사히 출금될 수 있도록 다양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30일 정도, 30일 이후로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출금 경로를 안내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4개의 거래소 이외에 다른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다른 거래소에서 좀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쿠코인이나 뭐 게이트.io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있던 코인이 이미 여기까지 가치가 내려왔는데 떨어졌으니까. 해외 네. 거래가 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물론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신뢰를 복구할 수 있는 걸 보여줬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뭐 단언하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팔거나 버티거나.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네요. 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네. 이제 이런 거래 지원 종료되기 전에 과거 장영국 대표가 네. 이제 상장 폐지는 또 없다고 얘기했고 12월 2일 날 법원에서도 좀 아쉬운 표명이 나왔어요. 이게 본안까지 그냥 미루면 안 되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히려 더 커졌던 것 같고 어제 위믹스 시세만 보더라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아래 위로 거의 100% 가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투자라기 보기보다는 정말 이런 그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어제 6시 이후로 결판이 나기 전까지 그렇죠. 판결 나기 전까지 시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 세력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투기라든지 탐욕이 눈이 먼 투자자들의 한탕주의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피해를 오히려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제 거래량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급물살을 타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참 아래 위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위믹스 코인에 관한 피해 투자자분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가상자산 입법에 관해서 또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오늘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법안 마련에 급물살을 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쵸. 이미 이렇게 사태가 크고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가상자산 규제, 뭐 디지털 자산 규제의 입법을 지금 뭐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투자자 보호의 제도를 이제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규제가 또 강해지면 시장은 깨끗해지겠지만 깨끗한 물에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새로 생길 앞으로 기술력을 가진 이 기업들이나 코인들이 오히려 기회를 또 뺏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이 입법을 할 때 관련법 제정도 마찬가지지만 과세 과세 관련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모든 이제 가상 자산을 규제한다는 건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선은 계류하고 있는 이유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안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세에 대한 부분은 정말 빠르거든요. 사실 이제 그 2023년 1월부터 원래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이제 2년 유예가 된다는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고요. 관련 법안과 함께 투자자들이나 각종 이제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의문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좋은 말씀을 오늘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저 역시도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해서 또 최근에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라기보다는 사실상 과세에 대한 가상자산 법안이 조금 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세도 물론 좋습니다. 세금도 걷어들이는 게 맞는 거지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조금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이제 거래소를 네. 규제하고 투자자의 과세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부분에 그쵸. 대해서 네. 이제 가장 좀 강력한 규제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 공개 IPO라고 IPO가 하거든요. 있죠. 네. 굉장히 까다로운 그리고 절차로 되죠. 네.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업체를 영위를 해야 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보장돼야 되고 만약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국내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ICO라고 하잖아요. 네. ICO가 이제 금지돼 있는데 대부분 해외를 통해서 ICO를 하고 프로젝트 백서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로 어떤 코인을 얼마만큼 유통을 할 거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거래소에 들이밀면 거래소가 이제 상장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명확하지도 않고 가이드도 사실 없는 부분이라 네. 투자자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을 믿거나 아니면 언론의 말을 믿고 크게 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보통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정말 몰락을 해버릴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모았던 투자금을 정말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를 써보면 과거 앵커님께 저희가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유통하고 이제 해외 인플루언서 초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네. 거래소 분들과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상장을 아. 만약에 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네. 거기서 이제 되게 만약에 파생이 되잖아요. 네.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너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자전거래를 통한 이 코인의 가치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네. 거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크게 잃을 수 있다는 걸 좀 냉정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네, 코인이 이제 유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상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강력한 법적인 어떤 틀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코인 시그널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께서 안 나오시는 동안 우리 코인 시그널 뭐 포착이 된 게 있었을까요? 저는 코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님이 워낙 잘 설명을 좀 해주시다 네, 보니까 맞아요. 오늘은 제가 그 차트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네. 하나는 이더리움과 하나는 비트코인 차트예요. 네. 근데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는 이더리움, 하나는 비트코인인데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차트는 이제 걸어온 어떻게 보면 발자취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말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희 시그널 차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어차피 상승과 하락은 50대 50입니다. 그중에서 정말 51대 49가 될 수 있도록 판단에 도움을 되는 도구이지 모든 차트나 모든 이 기법들을 맹신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다음 주 CPI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시장은 오히려 이 위믹스 사태보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CPI 발표에 훨씬 더 크게 FOMC 흔들릴 회의에.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FOMC 이제 빅스텝은 네. 거의 기정사실화가 지금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5월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에 저는 좀 혹한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과 이제 기간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못다한 내용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중에 딱 한 번만 열리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못다한 내용들은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하이스트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와 전문가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